안녕하세요. 문선희 강사입니다. 어, 예쁜 꽃 있죠? 예, 오늘 이렇게 비누꽃으로 예쁜 센터피스 만들 텐데, 센터피스라기보다 선물용으로 이렇게 체인 백처럼 생긴 제가 박스를 구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핸드백처럼 이렇게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선물하기 좋은 용도로 비누꽃 만들 텐데, 저희가 지금 벌써 네 번째 거의 여덟 번째 수업이라서 꽃을 거의 다뤄보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꽃의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생화도 사용해 보셨고, 또 식물, 그리고 요거는 비누로 만든 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말린 꽃도 다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릴 수 있는 꽃이 있거든요. 소재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줄기가 단단하고 꽃잎이 여리지 않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 보실 거고, 그리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서 생화를 보존 처리해서 3년 이상 오래 보실 수 있는 꽃도 있어요. 그래서 꽃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비누꽃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비누꽃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온도가 좀 따뜻할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좋고, 물만 닿지 않으면 이것도 오래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베란다 쪽이나 아니면 창가에 좀 직사광선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두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쪽에 두면 뭐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색이 흐려져요. 우리가 조화 같은 것도 집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먼지 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색이 좀 바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빛이 좀 오래 보시고자 한다면 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완성품을 보여드려야 만드실 때 조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완성된 거를 보여드렸고요. 봉투에 제가 재료 보내드린 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는 옆쪽에 한번 두고요. 이렇게, 네. 흰색 큰 봉투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게 지금 화분에 해당하는 핸드백이에요. 그게 왜 여기에 쌌냐 하면 보시면 쭈루룩 체인 줄이 담겨져 있는데 무게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쏙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닐에 제가 한번 포장해서 이렇게 두 줄 있는 게 맞습니다. 앞뒤로 고정을 해서 핸드백처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 두 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박스로 되어 있는 재질의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하고 이 밑에 받침이 될 부분, 요거는 접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얇은 색바지로 쌓여져 있는 거는 플로랄 폼이라고 테이블 센터피스 할 때 플로랄 폼 한번 사용을 해보셨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우리가 생화를 폼에다가 꽂았기 때문에 이 플로랄 폼을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꽃을 꽂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이 생화꽃이 꽃으로 잘 스며들 수 있게끔 그런 작용을 했는데 오늘은 물을 적시지 않아요. 물을 적시면 안 됩니다. 적셔도 상관은 없지만 적시면 이게 뭐죠? 종이박스죠. 종이박스라 젖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플로랄 폼의 물이 오래 머금고 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생화를 보존 처리한 그런 꽃들은 이런 플로랄 폼에다 꽂기도 하지만 전용 또 폼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다음번 정도에 아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플로랄 폼은 그래서 적시지 않고 오늘은 사용할 거예요. 근데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루 날림이 있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싸서 보내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싸서 보내드린 거고 또 이 색화지를 안에 고정할 수 있는 그 용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또 작은 비닐 봉투가 있어요. 이거 좀 단단하죠. 단단한 이유가 비누꽃은 습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조금 유연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지금은 조금 만졌을 때 가짜 꽃 느낌의 그런 단단함이 있는데 습도가 높은 곳 그리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우리의 사용하는 비누처럼 비누도 물러지잖아요. 물이 많으면 그런 것처럼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왔다 갔다 흔들림에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쇼핑백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만 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색 리본은 장식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마지막에 꽂아서 사용할 거라 줄 매달 부분에다가 옆에다 두시면 되고
잎 종류가 있어요. 잎 종류가 있는데 이 비누꽃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장미하고 제가 카네이션만 하나 꺼내볼까요? 이렇게 밑부분에 꽃받침 부분에 철사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작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잎이 달린 끝쪽에 철사를 연결해서 끼워낼 거예요. 끼워서 사용하는 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대랑 꽃 얼굴, 이렇게 예쁜 꽃 얼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꺼내볼게요.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꽃, 이거는 장미입니다. 장미 조금 덜 핀 모양이고요. 끼워서 쓸 꽃대, 잎이 달린 것도 있고 잎이 달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잎이 달린 부분이 위쪽으로 너무 올라오게 되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반 나눠서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철사만 있는 것, 그리고 꽃잎이 달려있는 것, 잎사귀가 달려있는 철사 부분에서 8개 정도 될 거예요. 8개. 그리고 잎이 달려있지 않은 철사도 8개 정도 돼요. 그거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요거는 유칼립투스라고 우리 원형 리스 만들 때 가을 느낌의 단풍대 유칼립투스 이용했는데, 오늘은 단풍 들기 전에 유칼립투스 초록색 잎이 있는 유칼립투스도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구니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있습니다. 잎 종류가 꽃과 꽃 사이에 좀 튀어나오게 있어야 리듬감 있게 되게 예쁘고 풍성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우리 리스 사용할 때 이렇게 별꽃 모양 사용했는데 컬러가 다르죠? 오늘은 흰색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핑크 계열의 꽃을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흰색 부분이 들어오면 예쁘겠죠? 그래서 색을 제가 맞춰서 준비를 했고, 장미랑 카네이션 종류가 주를 이루고요. 이렇게 거베라라고 해서 요즘에 미니 거베라도 꽃잎이 겹겹이 되어 있는 겹 거베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화로도 사실 겹 거베라를 사용하고 싶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거베라가 단점이 있어요. 줄기가 살아있는 꽃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꽃잎이 스치기만 해도 장미는 스쳐도 겉에 떡잎이 좀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건 이제 비누꽃이라 괜찮지만 생화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나 손에 한 번만 살짝 스쳐도 금방 상처가 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거베라 좀 못 쓰는 건 안타깝지만 이렇게 비누꽃이라도 보시고 이렇게 생겼다 거베라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평소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화환에도 들어가는 꽃이고요. 물론 그 거베라는 꽃잎이라고 해서 잎이 크고 꽃 얼굴도 되게 큰 거베라긴 한데요. 꽃 다발에 쓰거나 하는 것들은 이렇게 겹 거베라로 미니 사이즈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색도 되게 다양해서 인기 있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베라도 있고 예, 한번 개수를 보면 색은 약간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개씩 뭐 핑크색, 화이트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색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연한 것도 있고 진한 핑크도 있고요. 장미도 마찬가지로 진한 체리 핑크 그리고 연한 이렇게 베이비 핑크 이렇게 장미 있어요. 이 꽃마다 향기가 조금씩 달라요. 한번 향기도 맡아보시고 다 꽂고 나서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하는 공간에다 화사하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지금 꺼내서 보여드린 거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백이 될, 그러니까 꽃이 꽂혀질 부분에 종이 상자를 한번 접어볼 건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중간에 손을 좀 넣어가지고 모서리 부분을 살짝 선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완성된 것처럼 세워져 있는 모양이 돼요. 자, 밑에 받침 부분에 먼저 손으로 잘 접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요.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이 밑부분을 그래야 안쪽에 있는 게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면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날개 같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을 거예요. 안으로 접어 넣는데 바닥면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또 점선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접히거든요. 안으로 쏙 넣어가지고 바닥면까지 닿게 끝에 모서리 이렇게 정리해서 내면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야 밑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케이블 플라워도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시고 어려우셨을 텐데 종이가 얇아서 이렇게 박스 만드는 거는 아마 쉽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부분만 잘 안쪽으로 접어서 바닥에 잘 고정되게 끝까지 이렇게 고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을 다 저는 접어줄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 살짝 접어주면 쏙 더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종이 박스가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고정이 됐더라도 이게 지금 한 번 더 종이를 덧대가지고 꽃을 꽂을 때 틀어짐이 없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게 이렇게 종이 한 장 더 들어있어요. 지금 요거 가운데에 구멍이 있죠. 이 핸드폰 모양의 종이 상자는 지금 오늘 우리가 꽃꽂이를 하는 것처럼 꽃꽂이를 할 수도 있고요. 화병, 그러니까 물병에다가 꽃을 꽂아가지고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고, 그 유리 화병이 고정이 잘 될 수 있게끔 화병 고정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꽃을 꽂을 때 이 부분에다가 철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이거는 접지 않고 내 면에 이렇게 면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서 바로 그냥 종이 상자에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있던 종이였는데 가운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겉에 부분만 이렇게 한 번씩 접어서 구멍이 있는 면이 위쪽을 보게끔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접혀진 부분만큼의 높이가 생기겠죠. 우리가 바구니를 만들 때도 꽃바구니를 만들 때도 밑에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만들어 주는데 바구니 할 때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종이 상자는 이렇게 넣었어요. 넣으실 때 눕혀서 넣지 않고요. 지금 원형이 잘 보이도록 넣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종이를 넣음으로써 높이가 이만큼 생겼어요. 그 위에다가 플로럴 폼을 고정을 하면 꽃꽂이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 백에 같이 있는 체인 줄이 있었어요. 금속으로 된 것. 그거를 나중에 끼우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종이를 고정을 하고 꽂으셔야 꽃꽂이 하시기가 편하고 나중에 꽂으려고 하면 꽃을 꽂은 거를 막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타공이 돼 있죠?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부분에다가 끼워 넣을 건데요. 아까 두 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줄 중에 하나를 밖에서 안쪽으로 끼워 넣을게요. 밖에서 안쪽으로 끼워 넣고 마지막 부분에 걸릴 수 있게끔 긴 막대 부분이 딱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들었을 때 고정이 잘 되겠죠. 끝에 부분을 세로로 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구멍에 고정이 잘 될 수 있게끔 가로로 다시 만들어서 고정해 주는 거예요. 들어도 무거운 걸 넣고 들어도 고정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보통 쇼핑백이 이렇게 돼 있죠? 타공에 넣어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한 줄을 가지고 양쪽으로 넣어줄게요. 페인 줄이 조금 길어요. 그렇죠? 그래야 꽃을 꽂았을 때 들고 가도 손에 꽃이 닿지 않겠죠? 그러면 자꾸 형태가 바뀌니까 모양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선을 잘 꼈어요. 그래서 끼운 거는 잠시 내려놓고 플로럴 폼을 꽂을 거예요. 세팅한다고 하는데 이 플로럴 폼을 보면 제가 반을 잘라가지고 나눠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완전히 기계로 자른 것처럼 평평한 면이 있고 뒤에 제가 잘라서 조금 모양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평평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지금 약간 이제 넉넉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접어서 사용해도 돼요. 저도 가로로 길이가 조금 길어서요. 이렇게 조금 접어서 플로럴 폼 사이즈에 맞게 끼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감싼 다음에 쏙 끼워주는데 끼울 때 어려운 거는 없지만 딱 종이에 맞게끔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종이에 맞게끔 끼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꽃에 연결해서 꽃을 꼽을 때 종이 부분이 있으면 꽃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꽃을 꽂을 때는 이렇게 색화지 같이 넣은 거를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렸어요. 얘는 지금 플로럴 폼에 닿아 있죠? 이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벽면에 딱 닿게끔 해줄 거예요. 아니면 사이에 틈이 있다면 쏙쏙쏙 넣어줘도 돼요. 이런 철사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폼하고 박스하고 고정이 잘 돼서 흔들림이 없어요. 만약에 폼이 작거나 고정이 잘 안 되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이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을게요. 밀어 넣을 때 철사 이용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안에 쏙쏙 넣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플로럴 폼이 박스하고 고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꽃을 뽑을 때 방해가 되지 않게 종이에 철사가 찔려가지고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요거 철사로 제가 쏙쏙쏙 넣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고정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폼 세팅은 완료.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앞뒷면이 있어요. 보시면 앞에 금박으로 모양이 있는 부분, 정말 핸드폰 무슨 고리처럼 버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앞쪽을 두고 이왕이면 예쁜 꽃이 보일 수 있게끔 꽂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꽃대를 연결할 텐데요. 꽃을 제가 카네이션, 장미 여러 개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작은 미니 장미도 있고요. 거기서 뭐 특별히 규칙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장미보다 카네이션이 장미가 지금 여기 완성된 거 보면 도드라져 보이고 카네이션은 장미보다 높이를 좀 낮춰서 꽃을 꼽게 됐어요. 물론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이렇게 높이 썼지만 그래서 카네이션 우선 4개를 네, 이렇게 잎이 있는 철사에다가 끼울 거예요. 끼울 때 주의하실 거는 그냥 그대로 꽃을 넣으면 꽃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구멍이 있는 그 줄기를 한번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서 왜 그러냐면 이 안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꽃을 겹겹이 쌓아놓은 다음에 중앙 부분에 이렇게 나사 같은 걸로 꼭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밑에서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꽃이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철사를 끼우면서 이 부분이 위쪽으로 밀려나면 꽃이 예뻐지지 않거든요. 막 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조금 살짝 당겨서 밑에 꽃받침을 잡고 아니면 밑에 철사 부분, 단단한 부분을 잡고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딱 끼웠을 때 흔들었을 때 꽃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꽃이 밀려나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다시 꽃받침 부분을 잡고 꽃대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꽃대에다 연결하는데 한 0.23mm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 넣다가 꽃이 분리가 될 것 같다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꽂아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카네이션은 그게 가능해요. 장미는 중앙 부분이 예쁜 꽃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카네이션은 가운데 나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잡고 눌러서 꼭 끼워주신 다음에 꽃잎이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생화도 카네이션은 꽃을 피울 때 손으로 또 바람을 호흡 불어가지고 꽃잎을 펼쳐줬는데 비누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잎도 살짝 내려서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잘 보이시게 해두시고요. 끼워내시면 돼요. 끼우실 때 너무 막 깊숙이 안 꽂으셔도 돼요. 흔들었을 때 꽃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꼭 끼워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잎이 있는 이 철사에다가 비누꽃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살짝 잡아당겨가지고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끝을 연결해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게 떨어지다 보면 꼽으면 나중에 꽃잎이 떨어지니까 모양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4개 있을 거예요. 요거 4개 있는 거는 장미에다가 끼워줄 건데 장미 4개 진한 장미, 체리 핑크 장미 저는 끼워볼게요. 그래서 잎이 너무 올라와져 있으면
꽃을 꽂기가 어렵죠? 그래서 잎은 이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래서 중앙까지 조금 내리시고 이렇게 반으로 보여드리면 중앙까지. 처음에 잎은 이렇게 끝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까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중앙까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체리핑크 장미 끼워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꽃 그 받침 부분을 잡으시면 돼요. 꼭 받침 부분을 잡고 꽂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꽃 받침 부분을 잡고도 꽂았는데 약간 흔들림이 있다 하면 이 꽂혀진 부분을 잡고 꽃받침을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있는 꽃대에다가 비눗꽃 지금 연결하는 작업하고 있어요. 꽃받침 잡고서 내렸더니 꽃이 모양이 틀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위에 지금 고정된 거 손가락으로 잡고 꽃받침 살짝 올려주면 꽃이 이렇게 올라붙어요 또.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총 8개 잎이 달린 꽃대에다가 꽃을 연결하면 나머지 잎이 없는 꽃대가 있죠. 그러면 꽃대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잎이 있는 거 8개 완성을 했고, 4개 꽃은 꽃대가 없는, 꽃잎이 없는 꽃대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이나 핑크색 미니 장미는 그래도 길이가 조금 긴 꽃대에다가 연결하면 돼요. 연결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꽃받침 잡고, 네, 끼우시면 되고 0.2mm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림 없이 흔들어 봤을 때 떨어지지 않게 연결이 됩니다. 장미도 또 거베라도 나머지 것들 모두 꽃대에다 연결하고요. 만약에 여기 꽃대 밑에 부분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가위로 살짝 잘라주셔도 돼요. 근데 아마 지금 거의 다 잘 끼워지실 거예요. 혹시나 막혀 있는 게 간혹 수백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달려 있어서요.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위로 살짝 잘라주면 또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꽃 달린 것들은 지금 다 끼워냈어요. 꽃이 이렇게 잘 다 끼워졌고 지금 꽃대가 더 남았죠. 꽃대가 4개가 더 남았어요. 이 꽃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별꽃을 한 번에 꽂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좀 덜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 보시면 4개를 제가 군데군데다가 분산해서 꽂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카네이션 바로 옆에서 잘 안 보였죠? 그래서 4개를 조금 나누어서 꽂을 거라서 꽃대를 지금 있는 거에서 빼가지고 연결할 건데요. 뺄 때 위에 부분을 잡고 빼면 꽃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밑부분을 잡고서 떼시면 잘 떨어지거든요. 지금 하나 전 뗐고 여기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큰 줄기에서 연결된 부분을 떼는데 잎을 떼지 않고요. 이렇게 별꽃, 하얀색 꽃이 달린 부분을 쏙 그냥 뗄 거예요. 밑에 부분을. 그래서 4개 정도 만들어서 네, 3개, 그리고 4개 이렇게 만들면 4개는 별꽃이 또 꽃대랑 연결하면 4개가 되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 잎이 있는 것들은 또 포인트로 꽂을 수가 있어서 4개만 잘 뺐어요. 이거 다시 끼울 수도 있죠? 음, 어렵지 않게 이거를 잘라낸 게 아니라 끼워져 있는 실크 플라워를 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꽃대 4개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어요. 연결하면 또 한 송이의 꽃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꽃대까지 다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칼립투스 세대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많은 꽃의 양이 되죠.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꽂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잠깐 두고 꽃을 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뭐 화분이든 가분이든 케이스든 이런 곳에 꽃을 꼽을 때 일자로 병렬형이라고 하는데 일자로 꽃을 꼽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화로 센터피스 할 때는 어땠나요? 일자로 꼽지 않았죠. 일자로 꼽지 않고 약간 반구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중앙에 한 점이 있다 생각하고 꽃을
꽂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자로 꽂아도 되는, 일자로 꽂으면 병렬형으로 꽂으면 꽃이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꽃 양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조금 큰 공간을 장식하거나 할 때는 그게 어울리는 디자인인데 오늘은 좀 소담스럽게 이렇게 꽂을 거기 때문에 꽃이 우리 센터피스 꽂은 것처럼 중앙으로 줄기가 갈 수 있게끔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방구 형태에서 뭐 세워져 있는 가장 중심에 예쁜 꽃이 있겠지만 주변으로는 사선으로 꽃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꽃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꽃을 꽂았을 때 왜냐하면 지금 막 꽂아서 보여드리면 폼은 단점이 있었죠.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생화도 마찬가지로 빼서 그 옆에 구멍이 없는 폼에다가 꽂았던 것처럼 비누꽃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빼서 다른 쪽에다 꼽아야 돼서 제가 보여드리면 중앙에 이렇게 꽃을 꼽으면 다 이렇게 일자로 꽃을 꼽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선으로 우리가 꽃다발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하나의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꽃을 꽂아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연결한 카네이션 이렇게 잎을 달고 있는 카네이션 4개를 먼저 꽂아 볼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꽂았을 때 꽃대가 길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길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긴 꽃은 조금 더 올라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일 짧은 꽃 한번 꽂아볼 텐데요. 카네이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과 꽃 사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용도로 해서 꽃 얼굴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긴 꽃 하나 꼽는데 잎을 우리가 중심으로 내렸잖아요. 위에 있는 잎을 꽃대 중심으로 이렇게 내리고 꽂아주시면 밑에 폼도 가려지고 이렇게 꽃 얼굴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네이션 2개 색깔 비슷한 거를 꽂을 텐데 하나를 앞쪽에 꼽았다고 하면 또 하나 조금 긴 거예요. 저는 앞에 꽂았던 꽃보다 좀 긴 거. 그것도 일자로 꼽지 않고요. 약간 사선으로 뒤에서 볼랑말랑하게 꽃을 꼽았어요. 이 폼에 꽃을 꽂을 때 생화 마찬가지로 한 2에서 3cm 정도는 들어가줘야 고정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살짝 꽂으시면 얘가 흔들흔들할 때 꽃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진한 카네이션 그리고 같은 색의 카네이션 뒤쪽에다가 또 꼽았어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도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게 좋은데 보통 다 따로따로 꽂기보다 같은 종류나 비슷한 색의 꽃은 좀 모아서 그룹핑해서 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같이 카네이션 옆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대신 높이가 조금 달라요. 앞에 조금 짧게 들어간 카네이션 뒤쪽으로 조금 흐린 핑크색 꽃 넣었어요. 왜냐하면 진한 장미도 마찬가지예요. 진한 꽃은 하나 정도는 높이 꽂으셔도 되겠지만 하나 정도는 모두 다 높이 올라오면 조금 무게중심이 맞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거 하나 정도는 높이 꽂되 좀 진한 컬러는 밝은색 꽃보다는 조금 낮게 꽂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2개를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꼽았고요. 이렇게 높이 들어간 카네이션 앞쪽으로 흰색 포인트가 되게 카네이션을 꼽을 건데 이것도 꽃 얼굴이 높이가 조금 다르게 그리고 일자로 꼽지 않고 가운데를 향하게 우리가 박스 이렇게 접어서 넣을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앙 부분이 구멍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철사를 연결해서 꽂은 꽃이 중앙 부위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꽃의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예쁜 부분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꽂아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카네이션도 예쁜 꽃이기는 하지만 중심에는 좀 장미가 더 돋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카네이션 2개 높낮이 다르게 꽂았다는 거. 그래서 4개 꽂았고요. 그리고 장미 중에서도 이렇게 색이 선명하고 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거 있어요. 짧은 거를 꽂을 텐데 잎이 달린 거는 이렇게 위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그래서 꽃을 다 덮는 것보다 잎이 중앙으로 조금 내려와서
꽃의 예쁜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끔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잘 모은 다음에 꽂아줄게요. 처음에 카네이션 꼽았던 바로 옆쪽으로 꼽는데 일자가 아니라 앞쪽으로 조금 보일 수 있게끔 꽂아볼게요. 음, 앞쪽으로 보일 수 있게끔 꽂았고 역시나 조금 긴 거를 그 뒤쪽으로 조금 길게 꽂아볼게요. 지금 안에 화병 그 고정이 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잘 꽂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쏙 고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높낮이를 맞추는데 우리가 아까도 카네이션 꼽을 때 높낮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높이의 차이는 보통 꽃 얼굴, 꽃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 센치로 말하면 한 3c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높이가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렇게 초록색, 꽃받침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꽂았을 때 뒤에 꽃에 꽃받침이 많이 보이지 않죠? 그 정도의 높이를 유지해서 꽃을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컬러가 뒤에 와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한 꽃을 이쪽에다 꽂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 봤을 때 이게 위에서 올려다 본 모습이라고 하면요. 음, 보세요. 카네이션 중심, 중심을 연결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요? 비대칭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게 되게 안정적이고 예쁜 비율이에요. 그래서 센터피스 할 때도 같은 꽃 아니면 같은 비슷한 색깔의 꽃을 만들 때 위에 부분은 손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위에 부분 저는 보여드리려고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게 비대칭 삼각형 연결했을 때 선으로 연결했을 때 비대칭 삼각형이 되면 안정적이고 예쁜 비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 장미도 어떻게 사용하냐면 두 개 연결되고 제가 이 카네이션 있던 자리에다 놓으면 완전히 정삼각형이죠. 근데 그 옆에다가 꽃을 꽂는다고 하면 비대칭 삼각형이 완성이 돼요. 연결해 볼까요? 비대칭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다른 꽃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를 연결했을 때 비대칭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꽃을 어디 꽂아야 될지 조금 어렵다 하시면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꽂으면 더 쉽게 완성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꽃이 거의 다 채워지기는 했는데 빈 공간이 보이죠? 어느 공간일까요? 카네이션과 카네이션 사이 이 빈 공간이 보이고 안에 폼까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장미를 한번 꽂아 볼게요. 장미도 길이가 꽃대가 조금 긴 꽃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긴 꽃대를 꽂을 거고 장미도 다른 색이긴 하지만 두 개와 연결했을 때 비대칭으로 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 삼각형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길이가 긴 꽃으로 했다고 하면 그 앞쪽에다가 조금 짧은 음, 앞쪽이나 옆쪽에 지금 재료는 다 똑같지만 시작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꽃꽂이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뻐 보이는 그 비대칭만 잘 맞춰서 꽂으시면 꽃은 문제없이 다 예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장미가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는 앞쪽에 장미가 좀 부족하죠. 저는 그래서 앞쪽에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세 개 있는 걸 아예 모아서 그룹핑이라고 해요. 그룹으로 꽃을 꽂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지만 테이블에 올려놓고 꽃을 보시기 때문에 앞쪽에 조금 더 풍성한 것도 예쁠 것 같아서요. 그거를 할 텐데 앞쪽에 꽂기에는 철사가 조금 길어서요. 전 좀 자를 거예요. 꽃가위로는 철사도 잘 잘리는데 단단하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돼요. 꽃가위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냈어요. 그리고 꽃도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끔 얼굴이 보이게 그렇게 꽂아봤어요. 아, 이제 꽃은 거의 다 채워졌네요. 그리고 이제 미니 장미 있는데 이렇게 미니 장미 같은 경우에는 카네이션 옆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저는 여기 옆쪽에다가 꽂아줄게요. 작은 꽃송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꽂아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거베라는 완전 포인트 꽃이에요.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포인트 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상자를 두었을 때 제일 예쁜 곳. 지금
이것도 살짝 높여볼게요. 이렇게 거의 중앙 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과 장미꽃과 꽃 사이에 저는 음, 이렇게 꽂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포인트가 되는 꽃이 되겠죠, 버베라가. 그래서 이제는 빈 공간에 그린잎을 채워줄 거고요. 이렇게 별꽃을 채울 텐데 별꽃 가장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4개 만들어 두었는데 그거 말고 음, 처음에 원래 있던 줄기들 이런 것들은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장미로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카네이션과 이 사이에다가 앞쪽을 바라보게 꽂아보려고 해요. 잎이 조금 앞쪽을 바라보게 음, 하면 앞에서 볼 때도 채워지고, 예. 그리고 각도를 조금 앞으로 쏠리게 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박스에 꽂힌 이 잎들이 조금 닿을 정도로, 예, 그렇게 꽂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개 남은 이 별꽃도 각각 다 꼽으셔도 되지만 뭐 2개, 1개, 1개 포인트로 나누어서 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앞으로 조금 수그러진 잎이 있는 것들을 앞에다가 꽂아볼 거고요. 이것도 꼽을 때, 빈 공간을 채우기도 하지만 지금 먼저 꽂은 꽃하고 약간 비대칭 삼각형이 될 수 있게끔 꽂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디 꽂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 장미와 장미 사이에 꽂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 앞쪽을 보는 또 별꽃이 있었기 때문에 앞쪽을 이렇게 하늘거리게 이렇게 꽂았고요. 그리고 2개는 같이 꽂아볼 건데 2개는 장미와 카네이션 뒤쪽에 꽂은 부분이 비어있죠.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꽃이 별꽃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공간을 제가 없을 때, 있을 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놓고 보고 비어있는 공간이 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앉아서 꽃을 꽂을 때도 한 번씩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금 기울여서 볼 수 있어요. 비눗꽃이니까 가능해요. 생화는 물이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서 꽂다가 방향이 어디에 넣어야 될지 꽃을 꽂아야 될지 모르실 때는 일어나서 위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비어있는 공간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2개를 모아서 꼽아볼 텐데 하나는 조금 더 짧게 모아서 꼽을 때도 높낮이는 다 다르게 해주는 게 예뻐요. 사선으로 해서 2개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줬어요. 자,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줄기 유칼립투스 3개만 꽂아주면 되는데, 유칼립투스도 보시면 끝에 부분이 굉장히 예쁜 잎을 가지고 있어요. 여린 잎,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잎부터 점점 자라면서 위에는 연하고 더 밝은 연두색의 잎을 띠기 때문에 이것도 위에 부분이 돋보이게 너무 깊숙이 넣어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짧게 꽂았다고 하면 카네이션 뒤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얘를 높이를 조금 두면 카네이션 위쪽으로 그린색 여린 잎이 보이죠?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3개 중에서도 조금 긴 잎이 있다면 긴 줄기가 있다면 이용을 하시고 잎도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붙어있는 잎이 있다고 하면 간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 자랄 때도 잎과 잎의 간격이, 그러니까 절간이라고 하는데 잎의 간격이 너무 길면 건강하게 자란 게 아니죠. 못 자랐다고들 보통 말씀을 하시죠.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줄기 잎부분도 높이를,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그리고 잎이 날 때 이렇게 마주보고 나죠. 그래서 일렬로 다 일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보다 잎을 조금 돌려서 나선형으로 다 돌아가면서 돌려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꼽으시면 더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뒤에 빈 공간에다가 카네이션 뒤쪽에다가 잎의 여린 부분 보일 수 있게끔 높이를 조정해서 너무 깊숙이 쑥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카네이션보다 한 1cm 정도 올라오게끔 꽂으시면 앞에서 볼 때 높이가 잘 맞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특별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뒤쪽에 긴 거를 하나 이쪽에다가 꼽을 거라서 하나 정도는 조금 짧은 게 있다고 하면 아니면 좀 정리를 해서 앞쪽에다가 꽂아도 예쁠 것 같고
지금 별꽃 앞쪽으로 저는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 꽂을 텐데요. 조금 처음에 꽂았던 유칼립투스보다 약간 짧게 해서 장미보다는 이렇게 유칼립투스 이렇게 높게 나오게 이렇게 꼽았어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빈 공간에다가 잎을 정리를 해서 절간을 만들어주고 잎이 너무 뭉쳐있으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 좀 비슷하게 놓는 거고 밑에 있는 잎은 아래에서 잘 안 보인다고 하면 조금 올려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꽃 윗부분에 여린 잎이 보일 수 있게끔 돌려서 한번 돌려보세요. 어느 쪽이 더 예쁠까? 저는 이렇게 놓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앞에서 여린 잎이 잘 안 보일 때는 잎을 조금 돌려서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해서 꽂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렵지 않으셨죠? 이게 위치를 계속 생각하면서 꽂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색을 다 분배한다. 이 사각 상자의 공간에서 나누어서 꼽되 비슷한 컬러는 조금 모아서 그룹핑해서 꼽는다. 그리고 꽃과 꽃 사이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베라의 위치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잎이 모두 위로 올라와서 꽃의 얼굴, 예쁜 부분을 다 가리지 않도록 꼽는 거,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다 꽂게 됐어요. 그러면 저 뒤에 보시면, 뒤에도 꽃이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잎들이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안쪽이 휑하니 보이지 않도록 꼽으셔야 돼요. 안쪽이 휑하니 보이게 되는 경우는 보통 같은 양의 꽃을 꽂아도 빈 공간이 더 많이 보이는 거는 꽃과 꽃 사이의 간격을 너무 좁게, 그러니까 꽃 얼굴이 다 다닥다닥 붙게끔 꽃을 꽂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끔 꽃 얼굴이 너무 붙지 않게끔 꽂으셨다고 하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는 제가 리본을 같이 접어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만드는 방법을 알면 좋으실 것 같긴 한데요. 트리플 보우라고 해서 이렇게 보우가 3개 있는 거를 제가 미리 접어서 철사만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길이가 너무 길겠죠? 앞쪽에다가 만약에 내가 꽃을 꽂았는데 앞쪽에 좀 빈 공간이 있어서 허전해요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다가 얘를 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짧게 쓰실 수 있거든요. 철사를 반으로 접었어요. 그럼 좀 더 단단해지겠죠? 그럼 끝을 조금 뾰족하게 해서 앞쪽이 허전하신 분들은 앞쪽에 이렇게 꽂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뒤에 오다가 조금 눌렸네요. 이렇게 뒤에서 뽕끝 나올 수 있게끔 리본을 달았어요. 오늘도 꽃을 제가 꽂다 보니까 저는 이 뒤쪽에 별꽃 있는 부분이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아니면 유칼립투스 앞쪽으로 꽂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쪽은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리본은 길이를 반으로 접지 않고 조금 길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끝부분만 조금 단단하게 끝부분만 접어내셔도 돼요. 길이 조정은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앞이나 뒤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 같은 재료로도 다 다른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싶은데 그게 진짜 꽃의 매력이거든요. 같은 재료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내가 만든 꽃에서 허전한 부분에다가 잘 어울리는 곳에다가 리본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꽂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본 보호가 3개. 리본은 이게 명칭이 있는데요.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보호라고 하고 밑에 길쭉한 거 스트리머라고 해요. 그래서 보호가 위에서 뽕긋뽕긋 잘 보일 수 있게끔 꽂고 이거 스트리머 정리할 때는 꽃이 다 가리지 않게끔 하나 정도는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시고 하나는 자연스럽게 펼쳐지거나 이렇게 조금 말릴 수 있게끔 저는 조금 동글동글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완성했습니다. 비누꽃을 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누꽃은 습도에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누꽃이니까 저는 당연히 물은 안 뿌리시겠지? 하겠지만 잘 자라라 하고 물 뿌리실 수 있어요.
물 뿌리면 절대 안 돼요. 물 뿌리면 녹아내리죠. 왜냐하면 얘는 비눗꽃이니까요. 그래서 분무 절대 해주시면 안 되고요. 밑에도 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종이 상자이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비눗꽃, 이 핸드백은 그대로 두고 보시는 거예요. 향기 좋게 집 들어오는 입구나 아니면 방 안에다가 예쁜 곳에다가 두고 향기도 맡으시고 은은한 향기가 나니까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쁘게 보시되 물은 절대 주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 비누로 쓸 수 있어요? 손 닦아도 돼요? 아니면 뭐 목욕할 때 써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누꽃 물론 사용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뭐 입욕제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끔 뭐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장난하거나 목욕할 때 그 통에다가 넣어주면 되게 재밌어요. 비누가 예쁜 꽃이 물처럼 막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예쁘게 보라고 만들어진 관상용 비누꽃이기 때문에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예, 그러면 물에 녹으면 다 형태가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오늘 예쁘게 꽂으신 그대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잘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운 부분은 또 국지사님 통해서 질문 주시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라도 꼭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